같은 경우는 샐러드를 먹지 않는 이상 야채를 많이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선 사실 제가 이거 뭐 의도치 않게 살 빠지겠는데 싶은 음식들이 되게 많아요.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문화에 또 적응이 되다 보니까 인터넷 창이 안 떴을 때 계속 새로 고침한다든지 이런 게 뭐 있는 것 같긴 해요. Hola, yo soy Hanna, tu coreana favorita. 안녕하세요. 남미와 한국을 연결하는 크리에이터 유한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제가 한국에 다시 돌아와서 느꼈던 변화했던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함께 하실까요? 우선 저는 재작년에 돌아오기로 마음을 먹고 되게 설레고 걱정도 좀 됐어요, 사실. 설레는 게 더 많긴 했는데 내가 다시 적응할 수 있을지 걱정도 됐고 한국 문화에 또 다시 적응을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말을 안 하면 혼혈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이 많이 없었거든요. 저희 언니 같은 경우는 아예 눈도 훨씬 크고 이러다 보니까 머리색도 좀 밝고 이러다 보니까 어렸을 때는 조금 더 외국인으로 보는 사람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 근데 또 페루에서도 동양인으로 보니까 그게 되게 신기했던 것 같아요. 한국에서는 나는 외국인으로 보이는구나 싶었는데 또 외국에서도 외국인으로 보니까 그런 게 있었던 것 같고 남미에서 오래 있다가 한국에 와서는 아무래도 한국인들이 정말 스타일리시하잖아요. 옷도 잘 입고 다들 너무 잘 꾸미고 다녀서 거기에 맞춰서 옷이나 스타일에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좀 더 열심히 꾸미게 된다고 해야 되나? 할 수 있는 활동들도 많고 할 거리들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페루 같은 경우는 뭐 친구랑 놀러 간다고 했을 때 밥 먹고 영화 보고 뭐 쇼핑하고 뭐 이런 게 다라면 한국은 뭐 이색 체험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뭐 한복 체험, 교복 체험 뭐 할 수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정말 재밌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느꼈던 것 중에 하나 되게 달랐던 게 한국은 예를 들어서 뭐 하나 유행하는 게 있으면 사람들이 대부분 그 유행을 많이 따라가잖아요. 어떤 헤어스타일이나 어떤 스타일의 옷이 유행을 하면 그런 스타일을 한 사람들을 되게 많이 볼 수 있는데 남미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특별히 유행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사람마다 되게 개성이 달라서 그런 점들이 좀 좋았던 것 같기도 하고 그 문화에 적응하면서 저도 좀 그냥 제 개성대로 입게 됐던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지금도 유행하는 스타일대로는 안 입고 있는 것 같은데 입고 싶은 대로 입는 게 좋은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런 말 많이 들어봤어요. 또 제가 딱 한국에 들어왔을 때 머리색이 되게 휘황찬란했거든요. 머리색도 막 보라색에다가 뭐 옷도 조금 다르게 입고 메이크업 자체도 조금 다르다 보니까 화장도 좀 교포 화장 같고 왜 이러고 다니냐고 친구들이 되게 많이 놀렸던 것 같은데 지금은 조금 자제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한국은 조금 더 이제 연하고 이런 화장을 많이 하잖아요. 좀 꾸안꾸라고 꾸민 듯 안 꾸민 듯한 룩을 많이 하는 것 같은데 남미 같은 경우는 뭐 입술도 빨갛게 하고 뭐 딱 이렇게 화장을 하니까 너무 남미스러워졌다고 초반에는 그랬는데 지금은 이제 다시 또 이제 한국에 한 1년 정도 있다 보니까 조금 더 한국스러워진 것 같긴 해요. 처음에 딱 재작년에 제가 들어왔을 때는 7년 동안 페루에 있다가 온 거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음에는 조금 다시 저한테 문화 충격인 거에 있었죠. 아무리 여기서 제가 태어나고 자랐어도 7년이라는 세월을 거기 있다가 오니까 뭐 예를 들어서 처음에 남미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되게 처음 만났을 때부터 되게 살갑게 막 이렇게 다가오거든요. 모르는 사람들이 인사를 하기도 하고 그런 게 없다 보니까 살짝 서운한 느낌도 들고 재채기를 했을 때도 남미에서 꼭 쓰는 말이 있어요. 살룻이라고 이게 건강하세요 뭐 이런 말인데 재채기 할 때 누구나 이제 모르는 사람들도 막 살룻 이랬던 기억이 있으니까 한국에 왔을 때 재채기를 했는데 아무도 신경을 안 써주는 거예요. 이제는 적응이 된 것 같아요. 완벽하게. 한국에 적응이 되잖아요. 자연스럽게 빨리빨리 문화에 또 적응이 되다 보니까 뭐 예를 들어서 엘리베이터를 탔을 때 닫힘 버튼을 계속 누르게 된다든지 인터넷 창이 안 떴을 때 계속 새로 고침한다든지 이런 게 뭐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딜 가나 인터넷이 정말 빵빵하잖아요. 한국은 뭐 카페는 기본이고 지하철도 정말 인터넷이 정말 잘 터지는데 남미는 꿈도 꿀 수 없죠. 인터넷이 그렇게 무료로 터지는 데는 거의 없고 인터넷 자체도 되게 느려요, 사실. 거기 살 때는 또 그 생각을 안 했는데 이건 조금 극적인 예시긴 한데 뭐를 다운받으려고 그랬지? 뭘 다운받으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날따라 인터넷이 너무 안 좋았어서 6시간이 걸렸어요. 그걸 다운받는데. 정말 이게 아예 진전이 없더라고요. 체념하고 그냥 두는 거죠. 한국은 진짜 빠르잖아요. 빠르고 뭐 데이터나 이런 게 되게 한국을 따라갈 나라는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일단 페루에서 일단 살 때 한 15kg 정도 뺀 경험이 있거든요. 살을 되게 많이 뺐는데 학창 시절에 하지만 무리한 다이어트는 좋지 않습니다. 살을 뺀 적이 있는데 그때 느꼈던 게 되게 다이어트 하기가 조금 힘들다는 점이었어요.
한국처럼 다이어트 식품이나 이런 게 많지가 않아서 유혹을 참고 견디거나 생 닭가슴살, 자연 식품을 구하는 건 정말 쉬운데 저 한국처럼 뭐 단백질 과자, 단백질 빵 뭐 이런 게 되게 많잖아요. 볼 때마다 되게 놀라는 것 같아요. 한국은 되게 다양한 상품들이 많이 나와 있어서 한국에서는 이 정도면 다이어트 하겠는데 싶더라고요. 음식 자체도 예를 들어서 한국은 진짜 뭐 고기 먹을 때도 쌈 싸 먹고 야채를 되게 많이 먹잖아요. 저희가 생활 속에서. 페루 같은 경우는 샐러드를 먹지 않는 이상 야채를 많이 안 먹게 되는 것 같아요. 주로 육류, 뭐 고기, 뭐 빵, 파스타, 밥, 감자를 되게 많이 먹거든요. 야채를 정말 의식하고 챙겨 먹지 않으면 많이 못 먹게 돼요. 근데 한국에서 사실 제가 이거 의도치 않게 살 빠지겠는데 싶은 음식들이 되게 많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고기 먹을 때도 되게 막 쌈 많이 싸 먹고 마늘도 많이 먹고 음식 자체도 마늘이 많이 들어가 있고 이렇다 보니까 생각지도 않게 정말 야채 섭취를 많이 하는 느낌. 대부분은 이렇게 한 그릇에 이제 조금씩 주긴 하는데 그 비중이 아무래도 야채가 아예 없는 곳들도 많고 뭐 정말 적거나 주는 이제 탄수화물이랑 고기다 보니까 맛있는 게 정말 많긴 한데 그만큼 딱 보면 살찌는 음식들이다 라는 그런 식으로 한국에서는 사실 그런 거 딱히 없잖아요. 주로 야채가 많이 꼭 들어가 있고 그래서 페루에서는 의식하고 뭐 밖에 나가서 샐러드를 사 먹지 않는 이상은 조금 야채 섭취가 어려운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오늘은 이렇게 한국에 와서 제가 느꼈던 달라졌던 점들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이번 영상도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꼭 잊지 말아주세요. 그럼 안녕!